자, 여기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는요, 뜨거웠던 우정과 차가운 배신, 숭고한 이상과 냉혹한 현실, 그리고 결국 역사를 바꿔버린 한 남자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몽유도원도 이 그림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몽유도원도입니다. 144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년 전 그림이죠. 당시 세종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복숭아꽃이 막 만발한 낙원을 거니는 꿈이었대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아름다워서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그려달라고 했고 안견이 사흘 만에 뚝딱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꿈처럼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그림의 표면 아래에는 곧 닥쳐올 피바람 속에서 친구를 등지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은 한 남자의 깊은 고뇌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는 바로 이 그림 자체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극명하게 나뉜 두 개의 세계를 하나의 화폭에 동시에 담고 있거든요. 먼저 왼쪽을 한번 보시죠.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마치 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어둡고 거친 바위선이 아주 위협적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선을 오른쪽으로 설정만 옮겨보면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복사꽃 골짜기. 바로 안평대군이 꿈에서 봤던 이상향, 도원이죠. 현실과 이상, 이 극적인 대비가 바로 이 그림의 모든 이야기를 푸는 열쇠입니다. 안평대군은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혼자만 본 게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들, 자기 친구들을 쫙 불러 모아서 그림을 보여주고 시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두 친구의 전혀 다른 해석이 훗날 그들의 운명을 그대로 예고하게 됩니다. 안평대군의 서재에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이 그림을 앞에 두고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평생의 친구였던 두 천재가 이 그림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신숙주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후민정음 창제에도 기여했을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그야말로 천재였죠. 그는 질서와 현실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신숙주의 해석은 정말 흥미로워요. 그는 저 험한 산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질서 그 자체로 읽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아름다운 이상향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고 이 험난한 시련, 즉 현실의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이야말로 세상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던 그의 절친한 친구, 훗날 사육신 중 한 명이 되는 박팽년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박팽년에게 저 험한 산은요, 바깥에 있는 시련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벽이라는 거죠. 이상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서 극복해야 할 도덕적인 갈등, 세속적인 욕심 같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본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이렇게 평화롭게 그림을 보면서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던 시절은 정말 순식간에 끝이 나버립니다. 불과 몇 년 뒤에 닥쳐온 잔혹한 현실 앞에서 이 논쟁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림이 그려지고 불과 6년 뒤 역사의 소용돌이가 이들을 덮칩니다. 안평대군의 형이었던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계유정난입니다. 이 일로 안평대군은 사약을 받고 죽고 그의 주변에 모였던 지성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3년 뒤 박팽년은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서 아주 처참하게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친구의 운명은 그림에 대한 해석 그대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상주의자였던 박팽년은 신념을 지키다가 죽음의 길을 택했고요. 현실주의자였던 신숙주는 새로운 권력자의 편에 서서 결국 영의정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림에 대한 두 사람의 해석이 그대로 삶의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자, 신숙주.
그의 선택은 우리 역사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신숙주는 쿠데타의 주역인 수양대군, 즉 세조의 편에 섰습니다. 아마 그는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마치 그림 속에 저 험준한 산이 질서의 상징이었던 것처럼요. 그의 삶은 그래서 빛과 그림자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나라를 안정시킨 위대한 정치가였지만 동시에 옛 동료들과 단종의 죽음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오명을 뒤집었었죠. 그 결과 그의 이름 신숙주는 쉽게 변하는 사람을 뜻하는 숙주나물의 어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생겨났을 정도니까요. 바로 이 말이 그의 철학, 그의 선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럽고 어두운 현실의 진흙탕을 기꺼이 뒹굴어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은 이 말을 동의하시나요? 자, 이제 이 모든 역사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 그림, 몽유도원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왕자도 충신도 변절자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과 고뇌,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담긴 이 그림 한 점은 6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 앞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술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 불멸의 아름다움이 그 예술을 가능하게 했던 한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선택을 과연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몽유도원도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 그 갈림길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